più tra i farfalloni. 네, 오늘은 요 간단한 인체 도형화에서 뼈대까지 그리는 요거 한번 해보고, 우선은 요거 도형화된 형태를 같이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종이를 하나 키셔서 저희 인체 비례에 맞게 도형화하는 거를 요거를 한번 같이 좀 해봅시다. 우선은 사각형 툴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서 2등분을 한 거죠. 아래다가 놓으시고 레이어는 합치고, 그리고 직선 툴로 오셔서 위쪽을 3등분 했고 아래쪽을 2등분을 했어요. 3등분 공식은 X자를 먼저 했고요. X자를 한 다음에 중간에서 한쪽으로 선을 빼서 여기에서 요 모서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으로.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등분 선이 됐었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세로선 하나 그어주시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하나 그으면 중간을 또 찾을 수가 있죠. 하체는 2등분을 해줬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투명도를 낮추시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가지고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얼굴은 한 4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 사이즈로 잡아줬었죠. 그 다음에 얼굴 중앙선을 따라서 여기에서 한 칸 정도 내려온 것이 이제 쇄골의 정중앙입니다. 쇄골의 정중앙. 그 옆으로 이제 쭉 오면은 어깨와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까지가 이제 쇄골입니다. 이렇게 어깨와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까지 쇄골. 얘는 이제 뼈니까 약간 두꺼운 브러쉬로 해주면 좋습니다. 선이 아니고 입체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여기까지 목이 들어오고 뒤에 승모근 목걸이 형태. 여기까지가 이제 목 근처 근육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어깨를 그려줄 겁니다. 어깨는 요 쇄골과 날개뼈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래쪽에 이제 어깨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쇄골에 붙어 있습니다. 어깨뼈는 둥근 형태로. 이제 관절의 크기랑 근육의 크기는 우리 몸에 가까울수록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더 작은 관절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견뎌야 되는 무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몸에 가까울수록 관절도 크고 근육도 크고, 멀어질수록 관절도 얇고 근육도 작고. 그 다음에는요 쇄골 정중앙에서 가슴뼈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요 정중앙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가슴뼈는 우리 가슴 사이에 평평한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깨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가슴 근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목으로 연결을 해봅시다. 팔을 쭉 내려서 여기가 사타구니랑 손목이 걸치는 지점이었습니다. 2등분 되는 지점. 여기에서 이제 손목 그려주면 되겠죠. 손목 관절은 팔에서 제일 작은 관절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3등분의 두 번째 등분 지점에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팔꿈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보다는 작고 손목보다는 큰 관절 크기로. 그 다음에는요 가슴뼈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올 거예요. 여기 사타구니 부분까지 내려올 겁니다. 요게 이제 인체로 따지면은 복근 중앙 라인인 거죠. 복근 중앙 라인이 사타구니까지, 가슴뼈 밑에서 사타구니까지. 네, 그 다음에 골반을 그려줄 건데요. 골반은 맨 아래 칸의 2분의 1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레고 관절 같은 모양으로 약간 삼각 팬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레고 관절처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골반의 약간 위쪽, 그리고 쇄골의 약간 아래쪽에 얘네를 지름으로 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요게 이제 우리 몸통에 흉곽, 갈비뼈가 들어가는 입체가 좀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구형을 상상하면서 이 구형 입체를 상상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평면적인 원형보다는
조금 구형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뒤는 약간 슬림하고 양옆은 약간 넓은 요런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원인 거죠. 그 다음에는요, 허벅지 뼈에서 발까지 올 건데요. 마찬가지로 팔처럼 라인을 먼저 쭉 그으신 다음에 발은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보시고 발목이랑 연결해 봅시다. 네, 그 다음에는요, 무릎은 2등분 된 지점의 위쪽에 위치한다 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발목보다는 크고 허벅지보다는 작은 관절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몸에서 가까울수록 크고 몸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작은. 그리고 허벅지의 한 절반 정도 크기로 손 형태를 그려주면 됩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반절을 나눠서 손등,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럴싸한 이제 인체가 좀 되었죠. 도형화된 상태. 네, 이 친구를 이제 레이어를 올려서요. 이 친구 투명도를 낮추고 이 격자는 이제 꺼버리시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얼굴 도형화인데 우선은 구형을 그리고 옆에다가 그려서 옮기면 됩니다. 십자선을 그었죠. 그리고 귀가 들어갈 옆면을 잘라줬었고요.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반지름의 한 절반 정도 내려와줘서 이제 턱 끝을 잡아줬습니다.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턱 라인을 그려줬었죠. 네, 그리고 눈썹과 턱 끝에 중간 정도 지점에서 이제 코를 잡아줬었고 얘를 이제 옆으로 쭉 늘려주면은 귀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가져와서 사이즈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쇄골을 잡아주면 되죠. 쇄골 정중앙은 쏙 들어가 있는 U자 형태죠. 그리고 날개뼈랑 쇄골 만나는 지점까지 쭉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목뼈 뒤쪽에 있는 목뼈입니다. 요 흉곽은 요 원형 우리가 그려줬으니까 따로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뼈 쇄골 아래쪽에 뼈를 잡아주시고 팔꿈치 쪽에는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한쪽 손은 뒷면으로 해보고 한쪽 손은 앞면으로 해봅시다. 이쪽 손은 손바닥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손바닥 형태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반대쪽은 손등 형태로 해봅시다.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그 다음에요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얘는 지금 앞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팔꿈치는 뒤쪽에서만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지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네, 앞뒤 관계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슴뼈를 평평하게 그려주시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이게 끝나는 지점이 이제 명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넥타이 같은 모양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골반의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삼각형 형태로 척추가 꼬리뼈와 합류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목뼈에서부터 뒤쪽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척추가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꼬리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형태는 앞쪽에서 볼 때는 이런 밥그릇 같은 형태고 뒤쪽에서 볼 때는 이런 갈매기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뒤쪽 우선 갈매기 같은 형태. 얘는 지금 앞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앞쪽은 밥그릇 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 부분을 이제 닫아주시면 골반의 형태가 되겠죠. 요 파져 있는 부분은 이제 복근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요 다리 쪽으로 와봅시다. 일단 요 허벅지뼈, 다른 포유류들은 보통 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은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얘가 이제 무릎으로 이렇게 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뼈가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족 보행할 때 한쪽 발로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족 보행을 하면은 다음 발이 갈 때 이제 한 발로 그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형태의 허벅지 뼈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이로 치면 한 2~3살쯤 그때 이제 다 자라는데,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죠, 애들이. 그 전에는 이제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 쪽으로 오시면 허벅지뼈가 있고 종아리뼈가 있고 그리고 무릎뼈가 따로 있습니다. 위쪽에 허벅지뼈, 아래쪽에는 종아리뼈, 중간에는 이제 무릎뼈, 이런 식으로 들어와 봅시다. 허벅지뼈, 종아리뼈, 무릎뼈. 그래서 무릎뼈는 이제 팔꿈치뼈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 좀 개별적으로 있다는 거. 이제 발목으로 오셔서 발목에는 복숭아뼈가 있는데 복숭아뼈는 높낮이가 있어요.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높고, 안쪽 복숭아뼈는 이제 무릎 아래쪽에서 정강이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살짝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근육에 다 가려지니까. 그리고 팔의 하박이랑 비슷하게 바깥쪽에서 낮은 쪽 복숭아뼈로, 그리고 발 형태는 안쪽이 좀 가파르고 바깥쪽이 좀 완만한 요런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 느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인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좀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갈비뼈는 뭐 한 이쯤에서부터 요 원형에 맞춰서 요렇게 좀 계란 같은 형태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요 갈비뼈도 어차피 나중에 다 가려지게 되니까요. 약간 어느 정도 테두리 정도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근육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럴싸한 인간 형태가 되었죠. 격자 만든 거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와 봅시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이번에는 뒷면 도형화를 해봅시다. 저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 4분의3에서 3분의2 정도.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쇄골이랑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가 이제 좀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점 하나씩 찍어주시고, 그리고 척추를 좀 그려줄 거예요. 머리에 한 3분의2 지점에서 척추를 쭉 빼서, 뒤에서 볼 때는 척추가 항상 좀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면은 몸 전체를 중간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척추를 그리면은 이제 딴 것들이 자리 잡기가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 이제 2분의 1 정도 사이즈로 골반이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삼각형 형태로 꼬리뼈랑 합류하고, 모양은 이런 삼각 팬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김에 이제 허벅지 관절까지 넣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얘는 이제 우리 목 뒤에 그 만져보시면은 뼈 튀어나온 데 있어요. 목 뒤에. 여기가 이제 승모근의 상부 승모근이랑 중부 하부 승모근을 나누는 좀 그 포인트 지점인데, 쇄골은 이 라인에 약간 아래쪽에다 잡아줬다면 포인트 지점은 이제 중간보다 조금 위쪽에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살짝 위쪽에 잡으셔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모양은 이제 마름모 모양입니다. 마름모. 그래서 승목은 그릴 때는 이제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향해서 이제 목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목 들어오고 가려지는 부분 지워주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깨를 넣어줍시다. 마찬가지로 어깨는 몸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팔에서는 제일 큰 관절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높이까지 내려와서 손목 관절,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팔꿈치 관절까지. 그 다음에는요, 이제 뒷면에서는, 앞면에서는 이제 가슴 쪽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뒷면에서는 이제 꼬리뼈 쪽으로 연결을 해서 등 근육 쪽을 부피를 좀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반에서 약간 위쪽에 원형을 그리면서 흉곽이 가지고 있는 입체를 잡아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리로 오셔서, 다리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셔서 발목 부분 잡고 뒤꿈치랑 발이랑, 그리고 중간 지점에 무릎 관절은 끝부분이 두 번째 칸에 걸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중간 지점쯤으로 손이 들어오면 되죠. 마찬가지로 2등분해서 손바닥, 손등, 그리고 손가락을 나눠주는 겁니다. 네, 또 꽤 그럴싸한 도형화된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격자 끄시고 투명도 낮추시고 뒷면 한번 그려봅시다. 마찬가지로 구형을 먼저 잡고 십자선 긋고 귀가 들어갈 옆면 자르고 턱 라인 잡아서 얼굴 라인 잡고, 그리고 얘도 눈썹과 턱 끝에 중간 지점 옆으로 쭉 늘려주면 귀가 오는 거죠. 뒤에서 본 귀 모양이 되고요. 이 친구를 가져오면 되겠죠. 사이즈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 귀 높이에서 척추가 내려옵니다. 척추가 꼬리뼈까지. 네, 그리고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얘는 이제 쇄골은 앞면에서 보이는 거고 뒷면에서는 이제 날개뼈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역자로 좌우 대칭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깨뼈 마찬가지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서 쭉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이제 날개뼈 형태의 요 지점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상으로는 이제 아랫부분인데 실제로는 날개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손을 먼저 잡을까요? 손 마찬가지로 보자. 이쪽 손은 손등, 이쪽 손은 손바닥으로 잡아봅시다. 팔꿈치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바깥쪽에서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얘는 지금 교차되어 있는 상태겠죠. 바깥쪽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연결이 되고 팔꿈치가 이제 그 위로 올라오겠죠. 뒤에서 볼 때는 팔꿈치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볼 때는 팔꿈치가 앞에 있고 앞에서 볼 때는 이제 바깥쪽이 앞에 있는, 그리고 골반의 형태는 갈매기 같은 형태로 닫아주시고 하트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벅지 뼈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다가 무릎으로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무릎에는 허벅지뼈, 종아리뼈, 허벅지뼈, 종아리뼈.
그래서 뒤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무릎뼈는 안 보이겠죠. 무릎뼈는 이제 앞에서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발목에 높낮이가 있었어요.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높은 복숭아뼈의 높낮이. 그래서 요 정강이 부분이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이 낮은 복숭아뼈로 쭉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랑 발이랑 발은 안쪽이 가파르고 바깥쪽이 완만한 이런 좀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흉곽의 형태는 이제 아까 그려줬었던 동그라미에 맞춰서 계란 같은 형태로 요 패이는 부분은 뒤쪽이 이제 조금 덜 패입니다. 앞쪽이 더 많이 패이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럴싸한 앞면과 뒷면에 요 뼈대 형태를 좀 그려보았고요. 요 중간에 있는 요 옆면 형태 간단히 보면요. 우선은 척추 라인인데 척추 라인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두 군데가 나와 있다. 목에서 들어가고 등에서 나오고 허리에서 들어가고 엉덩이에서 나오고 이렇게 두 개의 굴곡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 위쪽에 이제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쇄골, 뒤로는 날개뼈입니다. 그리고 날개뼈의 기역자 모양처럼 쇄골에서는 가슴뼈가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허리 쪽이 이렇게 들어간 요 S자 형태이기 때문에 가슴뼈는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대각선 형태, 골반뼈는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는 대각선 형태가 된다. 요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목뼈가 이제 생각보다 뒤쪽에 달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 앞쪽에는 이제 식도와 기도가 통하는 길, 그리고 뭐 흉쇄유돌근, 뭐 승모근, 뭐 이런 근육들이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요 정도 이제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의 어떤 기본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따로 그릴 건 없고요. 기본적인 근육 그리기 전에 근육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피가 변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육은 우리 몸을 어떤 구성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뼈랑 근육이거든요. 뼈랑 근육. 근데 이제 뼈는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뼈는 이제 어떤 힘을 가하면은 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뼈는 이제 움직일 때 어떤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붙어서 관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뼈는 혼자서는 이제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뼈를 움직이려면 뼈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뼈와 오른쪽에 있는 뼈의 중간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일단은 크게는 수축과 이완이 있어요. 수축과 이완. 그냥 말만 들어도 바로 아실 텐데 수축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이완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했을 때는요. 근육이 짧아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지고 선명도가 높아져요. 반대로 이완은 이제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길어지고 두께는 얇아지고 그리고 말랑말랑해지고 선명도는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이완한 상태인 거고 그 반대가 이제 수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하면서 이제 뼈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근육에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과 근입니다. 건과 근. 그래서 건이 이제 힘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 건입니다. 그리고 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는 이제 힘살이라고 하는데 힘살.
이런 식으로는 안 부르죠, 보통. 그는 이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그 알통, 뭐 근육,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단단해졌다가 말랑말랑해졌다가 하는. 건은 뭐냐면은, 건은 이제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접착제 역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건은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손목에 보시면은 주먹 꽉 쥐었을 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힘줄. 얘네들이 이제 건이에요, 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건. 이게 이제 종아리 근육의 건입니다. 뒤꿈치 쪽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 부분은 접착제 역할, 그리고 근 부분이 이제 실제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움직이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상태가 이제 중간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 상태. 요거는 이완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은 그냥 약간 평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이완되고 어느 쪽이 수축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팔이 접힐 것인지 펴질 것인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보면은 우리 몸에는 뼈를 사이에 두고 근육이 항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피려면은 우선 접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을 접으려면 우선 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뭐 왼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근육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굽히는 근육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이제 펴는 근육이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항상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대1로 대응할 수도 있고 1대2로 대응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이완을 하는 거고, 반대로 펴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이제 접는 근육이 이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팔에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근육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팔을 펴면은 요 삼두근이 딱 수축하면서 되게 부피감이 커지고 두께가 커지고 선명해지고, 반대로 이두근은 이제 평평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두께는 얇아지고, 반대로 팔을 딱 접으면은 이제 삼두근이 이제 쭉 펴지면서 뭔가 선명도가 떨어지고 이두근은 단단해지면서 이제 볼록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의 형태만 안다고 해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걔가 수축한 상태인지 이완된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인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서 어디를 크게 그리고 어디에 힘이 안 들어가서 어디를 작게 그리고 어디를 선명하게 그리고 어디를 덜 선명하게 그리고 뭔가 이런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는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도 팔이랑 같은 원리로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은 이두근과 삼두근, 다리는 대퇴 이두근과 대퇴 사두근, 뭐 이런 식으로 팔에 있는 근육과 다리에 있는 근육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팔 근육 볼 때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이건 그냥 예시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근육에 대한 이해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수업을 하고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